한국 취재 가라고 하면 난 사표 낼래. 여기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기자인 사라가 내뱉은 말인데요. 그녀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이에요. 뉴욕타임스의 기자로 세계에 숨겨진 보석 급부상하는 문화, 강국들이라는 시리즈를 총괄하게 되면서 동아시아권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첫 취재지로 일본을 선택했을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일단 제 머릿속에 일본은 안정과 질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깊이 다룰 수 있다니 가기도 전에 두근거렸죠. 하지만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기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정돈되어 보이는 공항이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직원들의 태도는 예의 바르기보다는 기계적이고 냉랭했어요. 미소 띤 얼굴로 환영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이건 저만의 바램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은 잠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죠. 심사관은 제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며 영어로 질문을 던졌지만 그 어조가 굉장히 불친절했고 발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또 얼마나 작게 이야기하던지.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혼자 한참을 못 알아듣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심사를 끝냈죠. 제가 취재원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기자라 그런가요? 아니요. 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맞추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같다면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댓글 부탁드려요. 아무튼 세계적인 관광 대국인 일본에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며 한숨부터 내쉬었죠. 여기서 문제는 끝이 아니었어요. 짐을 찾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수화물 벨트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고 질서 있게 기다리는 줄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자신의 짐을 먼저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듣던 질서 있다는 일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사보로 호텔로 가는 동안 도쿄의 거리를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의 영어 실력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룸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죠. 무려 5성급 호텔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호텔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제 동료의 흥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동료들은 호텔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죠. 큰 소리에 전 밖에 나가봤고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주의 깊게 들었어요. 제 여자 동료 A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방에 두었던 현금이 든 봉투가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고 곧이어 남자 동료인 노아는 저는 가방에 있던 개인용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말했죠.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안전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 이 사건을 자세히 취재하기로 마음먹었죠. 제 동료들의 물건도 찾아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호텔 측의 대응은 예상외로 미적지근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객실 내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냉담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게다가 방에는 금고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죠. 세계적인 호텔에 이런 기본적인 보안시설도 없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더 놀라운 건 경찰의 태도였죠. 외국인 관광객의 분실물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침울해졌어요. 그동안 품어왔던 일본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사건들의 계기로 제 마음속에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의심과 편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과연 아시아 이 나라들은 안전한 건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무책임한 걸까? 머릿속이 의문으로 가득 찼죠. 일본에서의 나머지 일정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마주했어요. 지하철은 너무 복잡했고 이상한 냄새까지 났죠. 또 음식점과 길을 물어볼 때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때문에 한참 애를 먹었어요. 또 저희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이 모두 깨져버린 느낌이었죠. 다음 취재지인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와 저의 동료들은 소지품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불안함만 가득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떨까? 일본과 비슷하겠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이미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가운데 비행기에서 또 다른 불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옆자리 일본인 승객의 코를 찌를 듯한 향수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거든요. 일본과 일본인에게 이미 안 좋은 감정이 가득인데 정말 짜증이 났죠. 지독한 향수 냄새 때문에 비행 내내 불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싶었죠. 제 옷에도 그 향수 냄새가 밴 것 같았거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스타일러였는데요. 망설이며 서성거리고 있을 때 한국 공항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 직원의 말투와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또 한국의 혁신적인 가전제품인 스타일러를 공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스타일러에 옷을 넣고 주변을 둘러보니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 넓고 개방감 있는 실내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청결도 역시 놀라웠는데요. 공항 내 모든 공간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화장실과 대기실 등 모든 시설이 쾌적했죠.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길을 헤매지 않고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스타일러에 있는 옷을 행여나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그 앞을 서성이며 공항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아까 그 직원이 다가와 스타일러 시간이 다 될 때 찾아가 주시기만 하면 된다며 어디든 더 돌아보고 와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이 옷을 누가 훔쳐가면요? 라고 되물었고 그럴 일 절대 없으니 의자에 앉아 편히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온화하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확신을 얻었죠. 그렇게 동료들과 카페에 들어갔어요. 스타일러를 기다리는 동안 들른 카페는 또 새로운 광경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충전하며 영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즉시 핸드폰을 충전하며 인터넷을 즐겼죠. 한국의 IT 기술력을 익히 들어왔지만 이렇게 빠른 인터넷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카페에 빈자리가 있었는데 주인은 자리를 비웠는지 값비싼 노트북과 가방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와 제 동료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카페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며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짧은 경험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일본에서의 실망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앞으로의 한국 취재가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스타일러에서 옷을 챙겨 우리는 호텔로 향했죠. 우리는 호텔에서 짐을 풀었고 일본에서의 안 좋은 기억으로 귀중품 모두를 금고에 넣어 아무도 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곤 저희는 곧바로 서울 시내로 향하기 위해 길을 나섰고 택시로 이동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의 지하철도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뉴욕 타임스 기자로서 대중교통은 그 도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에서는 뉴욕의 지저분하고 복잡한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깨끗하고 밝은 조명, 질서 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자동 개찰구였어요. 교통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모습이 신기했죠. 뉴욕에서는 아직도 종이 티켓을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영무원에게 물어보니 외국인도 쉽게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카드 하나 구입 시 몇 장의 서류가 필요한지 셀 수도 없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죠. 플랫폼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는 것을 보고도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죠. 그리고 플랫폼 스크린 도어.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냉방 효율까지 높일 수 있다니 대단했죠. 열차가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새 것처럼 깨끗한 실내, 조용한 운행,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다니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와이파이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할 수 있었죠.
제 폰으로 속도를 재봤는데 저희 집보다 와이파이가 빨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또 있었어요. 열차 안의 전광판에는 다음 역 정보는 물론 출구 정보와 환승 정보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죠. 심지어 각 출구 근처의 주요 건물이나 관광지 정보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보다 더 편리할 순 없겠다 싶었어요. 한 정거장을 지나고 나니 차내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다국어 서비스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저희는 중간에 환승을 해야 했는데 환승역에서 또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긴 환승 구간에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는 긴 환승 구간을 땀 뻘뻘 흘리며 걸어야 했는데 한국에선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환승역 중앙에는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있어서 모든 노선의 실시간 운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각 노선별로 열차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표시해주는 걸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역 내의 편의시설이었어요. 작은 도서관, 문화공간, 심지어 기차를 기다리며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생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새로웠어요.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또 한 번 놀랐는데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은 물론 비상벨과 여성 안심벨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의 안전까지 고려한 섬세함에 감동받았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낀 또 하나의 특징은 질서였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노약자석을 노약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의식 수준에 감탄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퇴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이 조용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뉴욕의 시끌벅적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역에 도착했을 때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는 걸 봤는데요. 역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배려와 포용의 문화를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뉴욕의 지하철에서 제가 겪은 불편함을 말하자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일단 낡고 지저분한 시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요. 또 철문으로 막힌 출입구를 보며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이 앞서죠.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출근 시간이었는데 A4 용지에 대충 운행 중지라고 써서 붙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정말 모두가 패닉이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이나 변경이 잦아 너무 불편하죠. 티켓은 매번 금액을 일일이 조정해 뽑아야 해서 번거롭고요. 요일, 시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서 계산도 무척이나 어렵죠. 역사 내 노숙자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가 하면 소음이 심해 편안한 이동이 어렵죠. 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이런 경험들 때문에 한국 지하철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 여행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도시의 대중교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시민의식 그리고 세심한 배려의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다른 면모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나라로 보게 되었죠. 앞으로의 취재가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발전 비결, 문화,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다는 열정이 불타올랐죠.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경험에 감탄하며 여러 곳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명동, 강남, 홍대 등 서울의 핫스팟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홍대에서 내리고 난 후 갑자기 지갑이 없어진 걸 깨달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패닉 상태로 역무원실로 달려갔죠.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역무원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역무원은 즉시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찾지 못한다고 단번에 이야기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신속하고 친절한 대응에 저는 이미 감동받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역무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지갑을 찾았습니다.
이전 역에서 한 승객이 주어서 역무원에게 맡기셨네요. 지금 가져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라웠죠. 일본과 뉴욕이었다면 아마 영영 찾지 못했을 거예요. 15분 정도 지나자 제 지갑이 도착했어요. 확인해보니 현금을 포함해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저는 감격에 겨워 역무원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죠.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직성,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어우러져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죠. 지갑을 되찾은 후 저는 한국의 치안과 분실물 처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경찰서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높은 분실물 회수율에 대해 들으면서 또 한 번 감탄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CCTV 시스템과 빠른 대응 체계였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신뢰와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이런 요소들이 한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 경험은 제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지갑을 되찾은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마침 한국 지사의 동료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죠. 현지 기자 3명과 함께 전통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한식당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밤거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밝고 안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특히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에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뉴욕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안전한 도시라니. 제가 감탄하자 한국 동료들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까지 너무 생동감이 넘쳤죠. 자리에 앉아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주문할게요.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잠시 후 테이블이 온갖 반찬들로 가득 찼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등 색색의 반찬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게 다 우리 음식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동료들은 웃으며 네, 이게 한국식이에요.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는 거죠. 라고 말했어요. 메인 요리로 불고기가 나왔는데요. 달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죠. 처음으로 젓가락을 이용해 고기를 집어 먹어봤는데 입안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 정말 놀라웠어요. 식사 중에 건배라는 문화도 같이 해보았는데요. 소주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 들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유대감을 쌓는 문화가 인상 깊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 음식과 식사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 그리고 낯선 이에 대한 따뜻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안전하고 활기찬 거리, 그리고 식당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의 경험으로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따뜻한 정. 이런 모습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남은 취재 기간 동안 한국의 다른 면모들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산업, 그리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현대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기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며 깊은 감상에 빠졌어요. 처음 이 나라에 발을 들였을 때의 불안과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의 아침 풍경을 감상하러 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이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새롭게 보였어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열정이 느껴졌죠. 오전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는데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직접 목격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인공지능, 5G 기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한 IT 강국이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점심으로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떡볶이, 순대, 그리고 호떡 이 모든 음식들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죠. 특히 호떡의 달콤한 맛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인사동과 강남을 번갈아 방문했어요.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과 강남의 최첨단 빌딩들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조화가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을 엿볼 수 있었죠. 특히 한강 위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펜을 들자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자 따뜻한 정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대신 깊은 존경과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현대 문명의 축소판이었고 한국의 음식은 맛과 정성의 향연이었습니다. 길거리의 안전함은 높은 시민의식의 결과였고 눈부신 경제성장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이는 단순히 급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정신이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냈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분명 세계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보석입니다. 기술의 혁신,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이번 취재로 저는 단순히 기사 한 편을 쓴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할 거야.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이렇게 저의 한국 취재의 여행은 끝이 났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휴가 때 무조건 한국으로 올 것 같은데. 좋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그곳도 방문 후 후기 남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감동 편지에선 이처럼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